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의 고자 상에서 일어났던 그 소위 고자와 맹자의 논쟁을 받고, 그래서 맹자의 사상이라는 게 이제 인의 내재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그 다음 성선설을 봤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이 이명이라고 하는 대만의 학자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67페이지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맹자의 사단지시, 우리가 지난번에 그 306페이지에 그 뭐예요? 어디입니까? 308페이지 읽었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치근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뭐 이렇게 나눠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소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도덕적 법칙과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보면 이명희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 맹자의 사단지심, 여기 앞에 읽었던 그게 사단지심입니다. 사단지심을 앞서 설명한 도덕감 혹은 도덕정감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인용된 맹자의 말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의 인과성에서는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어버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인과성에서는 도덕의 자유를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지계의 측면에서 사단지심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종삼이 얘기했던 초월적 본심이다. 이 사단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면으로 보지 말고 초월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맹자 사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예요. 적어도 칸트에 있어서는 감정, 도덕 감정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실천 이성만이 중요한 거죠. 그게 자율적 철학의 기본이에요. 칸트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칸트가 소위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했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또 루소도 비판했던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어떤 도덕적인 원칙의 바탕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덕 법칙의 바탕은 뭐예요? 순수한 실천 이성, 도덕 주체의 순수한 실천 이상이다. 이제 이거죠, 이거.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단지심을 얘기하는 맹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칸트의 철학하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 맹자와 칸트가 갈려지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명이라는 사람이 쓴 유교와 칸트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애쓰는 거예요. 그 맹자가 얘기했던 그런 사단지심과 같은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감정이 아니고 뭐 상당히 이렇게 자율철학 쪽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꾸 그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불어로 책된 번역에서는 그냥 그걸 감성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책에, 제 책으로 뭐 여러분들이 이 불어 책을 읽을 수는 없고 번역된 것도 없으니까 33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단지심에 관련된 논의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인투시오니얼리즘이라고 그러고 에모시오널리즘이라고 해요. 감정주의와 직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불어책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용은 어디냐면 주로 어디입니까? 95쪽이면 어디예요? 95쪽. 95쪽에 보면 여기죠. 여기 이제 공선추라고 하는 데인데, 공선추 상에 보면 어디냐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챕터죠. 여기 지금 제 책으로 106페이지고, 여기 보면 공선추 6장입니다. 스몰 챕터 6장. 여기 이제 이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불인인지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이다.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어린아이 구해가지고 뭐 부모로부터 돈 따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마을 사람과 친구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무슨 마을 사람한테 너 구해서 참 대단한 시민이야 뭐 이런 거 상 받으려고 했어? 그 다음에 듣기 싫어서 그래? 애가 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또 나와요. 아까 우리가 공선추
공손추가 아니고 어디에요? 그 진심상이었나요? 고자상이었나요? 뭐 어디에요? 408페이지가 고자죠, 고자. 고자상에서 읽었던 그 사단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시 여기서 처음 또 나오죠.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다음 12지심.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되냐면 이게 이러한 마음이 인의 단이라는 겁니다. 단. 인간의 본성은 인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게 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거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맹자의 사상을 얘기할 때 아주 자주 인용되는 거죠. 그래서 107페이지 옆에 사람이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은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자기의 군주는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어책의 텍스트에서는 맹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감성주의와 인투이션이라는 의미죠. 그 인투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롭다? 그러니까 아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보상을 받는다, 아니면 마을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런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 행동이 결정된 게 아니고 정말 즉각적으로 인투이션을 통해서 구해야지, 이 생각이지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모셔널하다는 얘기를 써요. 이 불어책에서는 감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감성이 뭐냐면 이 한문을 얘기하면 단이에요, 단. 이제 이거가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칸트가 얘기했던 그런 감성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맹자 사상의 어떤 변증법적인 논리죠. 변증법이란 말은 뭐냐면, 소위 우리가 이제 프로인트 소위 프랑스와 프로인트 이 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서양 철학에서는 루소와 칸트가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냐면 감정과 이성으로 자꾸 비교되고, 이 양분, 이 이분법적인 논리가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제대로 해결 안 된 채 남아있다. 소위 이제 칸트적인 라인, 인간의 순수 이성, 선언적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 쪽과 뭔가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쪽이 이제 계속 이렇게 서양 철학에서 어떤 양 대립을 가지고 왔다, 이제 이런 건데, 프랑스와 프로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제 맹자의 단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거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난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4페이지에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맹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여전히 공송추 상에 뭡니까? 이게 이제 챕터 2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9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의지는, 지자죠. 뜻지. 의지는 기를 통솔하는 것이고, 기는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가 먼저 있고, 기는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의지를 굳게 지니며 기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문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의지라는 게 보면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자율적인 의지죠. 뜻이죠. will이죠, will. 내가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거는 몸의 움직임, 아까 얘기했던 단,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의지, 자율적인 의지, will이 먼저 있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의지를 굳게 지니며, 이제 이거 굳게 지닌다는 말은 자꾸 여기서 이제 맹자의 수양론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의지를 자꾸 수양시키고 의지를 하는 거냐. 그래서 기를 함부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칸트한테서는 순수 이성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왜 문답법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윤리형이상학 보면, 뒤쪽 부분에 보면, 칸트가 이제 문답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마치 교리 문답하듯이 자꾸 이제 도덕적인 문답을 통해서 인간의 순수 이성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맹자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의지를 좀 이렇게 키우는 것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호연직이라는 말을 옆에 페이지에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위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의가 쌓여서 95페이지입니다. 호연지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의가 쌓여서 생기라는 것이지 우연히 한 번 나의 어떤 행위가 의에 부합되었다고 해서 호연지기를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동하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때가 있다면 이 호연지기는 위축되고 만다. 내가 고자는 아직 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것은 그가 의를 외재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호연지기, 의, 이게 이제 의지부터 오는 거죠. 그게 뭔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의 행동. 요거는 사실은 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자의 사상은 칸트와 비슷한 어떤 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칸트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어떤 인간의 감정, 그 단이죠. 그 감정의 단, 그 다음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자꾸 훈련시키면서 커간다고 하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도 좀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